구독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1900년도에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1900년도에 고종이 독도가 정말 우리 땅이라는 걸 세계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바로 대한제국 칙령 41호. 울릉도 이분을 군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행정구역으로 포함시켜요. 울릉도를 울릉군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래 관리를 파견하는데 군수를 파견을 해요. 이 칙령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근데 이 독도라는 명칭이 이때는 사용되지 않았고 그때는 석도라고 했어요. 왜냐면 고종이 송도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송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 애들이 괜히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로 썼다고 지네 땅이라고 우길까봐 석도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독도를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무슨 섬을 갖게 됐다든지 어느 지역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이렇게 행정구역을 발표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그래 거기 니네 땅이구나 인정을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네 외교권이 없을 때 있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190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에 1904년 러일 전쟁이 있었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해요. 독도에다가 막루를 설치하려고 강제로 점거를 해요. 편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때는 불법 점거라고 할게요. 불법 점거. 독도에다가 막루라는 건 뭐냐면 이때가 해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배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막루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방파제 비슷한 거. 그런 거를 설치하면서 갑자기 일본의 군인들이 독도를 불법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1905년에 얼렁뚱땅 우리나라 이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기니까 얼렁뚱땅 독도를 지네 땅으로 강제 편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예요. 이게 시네마현이라고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용어는 시마네현이고요. 저도 무슨 책이라던가 뉴스에서 시네마현으로 나와가지고 저도 막 시네마현? 시마네현? 헷갈렸는데 실제 용어는 시마네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고 있는 분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확실히 시마네현이 맞고요. 우리나라에서 왜 시네마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서 독도를 강제 편입을 합니다. 독도 불법 편입. 독도 강제 편입. 불법, 강제보다 나는 불법이라는 용어가 더 맞는 것 같아. 왜 불법 편입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리 망한 왕인데 고종한테도 알리지 않았고 쉬쉬하면서 어떻게 쉬쉬했냐면 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거는요. 시마네현 그 자체에서 자기네 현끼리 보는 뭐라고 설명하면 되지? 우리 동네 신문 같은 거예요. 동네 신문도 큰 신문도 아니야. 동네에서 보는 잡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북구민 무슨 그런 집에 날라오는 조그만 신문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게 공포하는 그런 용이 아니라 뭐랄까 회람이에요. 회람. 자기네들끼리 둘러보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둘러보는 회람형으로 이렇게 문서의 종류가 회람이라고 찍혀 있어요. 회람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 이것을 발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보자는 거. 그게 어떤 거로 예를 들면 되냐면 제가 예전에 토피아 학원이라는 좀 외고 입시 학원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주는 외고 입시 그런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대외비라고 해서 회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만 보고 외부 반출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지? 지네들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기애들끼리 이렇게 독도를 불법으로 꿍꿍이가 있으니까 몰래 이렇게 쉬쉬한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독도를 뺏어갔다면 고종한테도 우리나라에게도 밝히고 고종의 무슨 그래도 아무리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고종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고종의 직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제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국제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지네들끼리 회람으로 둘러본 거고 심지어 웃긴 게 일본 사람들도 몰라. 이 뒤에 1905년 뒤에 일본 애들이 그린 지도가 있거든요. 계속 독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리고 뭐 신문 보도라던가 뭐 그런 거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지네 땅으로 된 거 몰라요. 이 뒤로도.
그거는 제가 이따가 지도를 직접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쉬쉬해서 회람으로 강제 편입했다는 거. 그리고 웃긴 게 지네가 주장하는 게 무주지라 간주한다고. 독도가 무주지라는 거야. 무주지라는 건 말 그대로 없을 뭐 주인이 없다라는 거. 주인이 왜 없어? 이때부터 우리가 계속 주인인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무주지야? 만약에 무주지라면 그냥 도종한테 이거 니네 주인 없는 섬이니까 우리가 가져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건데, 비밀로 했다라는 게 이미 무주지가 아니라는 걸 얘네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일본이 또 여기서 무주지라고 간주하고 시마네현 고시로 가져가 놓고서 다시 또 우리한테 이렇게 우겨요. 옛날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가서 어업활동을 했다. 무주지라며 말이 맨날 바뀌어. 뭐 이런 부분도 참 웃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1906년에 여기다 안 썼지만 울릉군수 심흥택이 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뺏겼을 때 고종에게 심흥택이 이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때 그때 독도란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겼어요. 자, 그럼 1945년 넘어갈게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뺏겼어. 하지만 1945년 광복절에 당연히 원성복구되는 게 맞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는 불법으로 침략한 그런 영토나 뭐 섬이든 그 영토들을 모두 다 식민지에게 돌려주는 게 국제법상 그게 다 인정된 조약이었어요. 그때 무슨 조약이냐면 뭐 포츠담 선언, 뭐 카이로에다 많은데, 이 포츠담 선언에서 다 돌려주라고 그랬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강제 점령을 하면 안 되고, 외교권을 침탈하면 안 되고, 그 일제 강점기 때 무력으로 침탈한 땅에 대해서 모두 돌려줘라 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1946년에 요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되어 있어서요. SCAPIN 스카핀 라인이라고도 하고 스카핀 677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UN 총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시령. 되게 길죠. 그냥 스카핀 조약, 뭐 스카핀 뭐 라인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스카핀 각서라고도 합니다. 677호 각서 조약의 조항에서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그냥 이런 너무 길어.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시령에서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에서도 독도를 본래 한국 영토로 확인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라고 여기 각서에 써 있습니다. 칙령에. 자, 그리고 이제 1953년으로 넘어갑시다. 아, 그리고 이거 한 김에 메가더 라인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클라크 라인, 메가더 라인 이렇게 있는데, 이제 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를 울릉도 안쪽까지만 일단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 스카핀 칙령 발표가 있고 나서는 메가더가 독도까지 포함해서 메가더 라인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땅이다. 이렇게 영해 부분을. 그리고 나서 이 메가더 라인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 바로 평화선이에요. 평화선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어느 대통령? 우리나라가 막 6.25 직후니까, 그쵸?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독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많고 뭐 무슨 그런 아마 선거에 대한 그 지방 그런 불법 선거 뭐 이런 거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평화선을 만든 건 참 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라인과 평화선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메가더 라인과 평화선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 전에 클라크 라인은 이 독도에 대한 부분을 몰랐을 때 이제 저기 정해놓은 라인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독도에 대한 쟁점. 사실 역사적인 부분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는데 뒤에 두 개 더 조금만 더 적었어요. 1953년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6.25 전쟁을 할 때입니다. 1953년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6.25 전쟁 그 한국전쟁이라고 해야죠. 한국전쟁 때 일본 애들 또 독도에 와서 쫓아거리는 거야. 한국전쟁 때 계속 독도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독도에 대한 일본이 그런 침탈, 자꾸 어업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때 1953년에 독도 의용 수비대를 만듭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 자, 홍순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33명이
만들었다고 해요. 독도 의용수비대는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고 독도에 관한 활동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들이 얍삽하게 일본 선박이면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할까봐 미국 선박으로 이렇게 딱 위장을 한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위령비를 막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마네현이라고 이렇게 영유 표시를 하고 간 거, 이 자식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도를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독도 의용수비대가 이때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뒤로는 뭐 독도에 뭐 등대도 생기고요. 우리가 독도 문제를 얘기했을 때 요것을 얘기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 1998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도 타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지만 너무 북한에 햇볕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좀 경제적으로 안 좋아졌다라는 거. 너무 무리한 햇볕 정책과 아무튼 좀 정치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 IMF가 터지죠. IMF 터지고 그 차관을 어디서 받았냐면 일본에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입니다. 이게 완전 실수인 게요. 독도를 그냥 암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도를 우리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독도 주변의 영해가 우리 건데 울릉도까지만 영해라고 하고 독도가 공동소유에 들어가요. 그게 너무 문제죠. 이것은 진짜 두고두고도 참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는데 뭐 이미 지난 거라 참 다시 어업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요. 이때 이제 신한일 어업협정인데, 자,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는 서로 어업 활동을 하고 뭐 학술 조사를 할 수 있는 좀 넓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바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서로 오키섬과 울릉도에서 겹쳐요. 독도에서도 당연히 겹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한해협 부분, 대마도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하는데, 한일 중간 수역에 독도가 이렇게 버젓이 들어간 거예요. 독도가 들어가 버리니까 일본 애들은 니네 땅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때부터 얘네들 우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 조약이 일본의 독도 빼앗기 장기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하나의 일환인 거죠. 우리의 실수예요. 정말 실수죠. 막 짜증나. 이거 보면 너무 짜증나 진짜. 돌아가셨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왜 그랬어. 진짜. 그리고 이게 또 한일 중간수역을 얻은 대신 그 위에 있는 대화태어장은 절반 정도 얻었어요. 그 대화태어장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화가 난다. 화가 나 진짜. 이때 이제 차관을 얻는 것도 그렇고, 이 위에 보이면 제가 초록색으로 대화태어장이라고 표시해놨잖아요. 이 대화태어장에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되게 엄청난 어종이 있고 물고기가 되게 많이 잡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대화태어장이 원래 다 일본 거였는데 대화태어장의 절반을 우리가 어업활동을 얻는 조건으로 독도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독도는 여기서 암초라고 표시해서 이 조약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막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타임머신 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엎어버리고 싶어 이 조약은. 근데 뭐 우리나라 IMF 터진 게 죄죠.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면 안 돼. 못 살면 비굴해져. 이 진짜 김대중 때 진짜 아무튼 더 이상 뭐 대통령 욕하고 막 욕 나오기 싫으니까, 이때 아무튼 이게 우리가 독도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정말 우리의 실수라는 거죠. 그치만 우리가 중간세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독도를 포기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은 뭐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시 맺자고 막 데모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국가에. 근데 국가적인 입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런 어업활동적인 경제적인 영역에 대한 그런 어업활동 조약이지, 우리의 영토를 우리가 포기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치만 중간수역이 났기 때문에 빌미를 어느 정도 준 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역사적인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뒤로부터는 뭐 되게 많아요. 그 뒤로부터는 98년 뒤로는 뭐 2000년에 행정구역명을 변경을 했어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일부러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독도리 산 1-37번지로 조소를 바꿨고,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2005년에 일본에서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또 만드네.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뭐 2월 22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우리가 또 2005년 6월 9일에 그러면 우리는 아예 10월을 독도의 달로 만들자, 이렇게 막 일본하고 계속 쟁점이 부딪히고 있었고,
그리고 2006년 10월에 오히려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라는 세종대 교수가 일본 고지도인데도 불구하고 독도가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 고지도 두 개를 공개를 하게 돼요. 조선국 전도와 대일본 전도. 자, 그러면 역사 부분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역사 부분은 이 정도만 정리하고요. 제가 그림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다 외우면 정말 좋겠지만 꼭 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최초의 독도 기록은 삼국사기라는 거, 지중한 봉기, 그리고 쭉 내려와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선국을 표시했다라는 거와,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표시된 독도 최초의 지도라는 거, 독도가 표시된 최초의 지도는 팔도총도라는 거, 이런 거 알아주시고, 우리 안용복 이름 외워주셔야죠. 그쵸? 곤장 맞게 일본까지 가가지고 독도 우리 땅인 거 밝히고 왔는데 곤장 맞고 억울하게 유배당했는데 안용복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1900년에 5년 빨리 앞서서 이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칙령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 무주지가 아니라는 증거죠. 그리고 일본은 1905년에 한일의정서 때 독도를 강제 점령하고 나서 조용히 시마네현 고시로 지네 그냥 동네에서 발표하는 그냥 이런 거 조례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그냥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불법 편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스카핀 이런 칙령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역사적으로는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팔도총도, 안용복 이런 대한제국의 칙령 정도, 요런 걸로 역사적인 증거를 대시면 충분히 너 독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 독도의 역사적인 증거를 꽤 알고 있구나. 라고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스카핀 보여드렸죠? 그 스카핀 조약에 관련된 그때 스카핀 제677호에 그것을 발표하면서 지도상으로 표시한 우리나라 영유권 그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도 옆에 울릉도와 독도까지 우리나라 땅으로 딱 라인을 나눠놨죠. 유엔에서. 그래서 이때 이미 우리 땅이라는 거, 이거는 왜 증거가 되냐면 국제적으로 인정했던 우리 땅이라는 부분이죠. 스카핀 이 지도 677호 관련된 지도 보여드렸고요. 안용복 얘기했을 때 안용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안용복에 대한 영상 그 캡처를 많이 해놨어요. 보시면 자, 안용복이 숙종실록에 써 있습니다. 울릉도는 본디 우리 땅인데 외인이 어찌 감히 경계를 넘어 침범하는가라고 이렇게 따지고, 그리고 도주가 묻기를 어찌 들어왔는가 하므로, 아까 안용복이 오키에 이제 납치해 가서 답하기를 전일 두섬의 일로 각서를 받아낸 것이 명백한데, 두 번째 갔을 때 2차 도일 때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 대마도주가 각서를 빼앗고는 중간에 위조하여 두세 번 사신을 보내 법오려고 함부로 자꾸 침범하니까 대마도주가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왔다. 내가 장차 관백에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대마도주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역사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호키주 태수가 저에게 말하기를 두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이미 일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섬이 니네 나라에 속한 이상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일 다시 국경을 넘는 자가 있거나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거나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에 보여주고 싶다.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무겁게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게 안용복이 두 번째 도의를 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이미 일본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인정한 것이 일본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막 자료를 되게 많이 중구난방으로 막 해서 뭘 먼저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팔도총도 보여드렸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선국 지리도입니다. 1592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는 팔도총도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팔도총도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보시면 요거는 팔도총도 같은 경우는 1530년이고 이 일본이 만든 조선국 지리도는 1592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역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우리나라 땅으로, 조선 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본의 지도. 1894년 일본 지도. 요거 지금 제가 기사에서 뽑았는데요.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으로 표시해놨다.
여기 보시면 이 지도가 조선지나 삼국지도인데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초록색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를 해놨고 빨간색이 일본 지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해놨고요.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지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일본의 지도에도 자, 송도 독도를 한국령 안에 표시해 놓은 거 되게 많아요. 이거는 뭐 수없이 많아요. 일본 지도에 오히려 독도가 우리나라 지도로 되어 있는 게 그 증거를 우리나라 찾을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찾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태정관문서를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제가 너무 이게 내용이 많아서 뺐어요. 태정관문서는 언제 발표된 거냐면, 태정관문서가,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1877년에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그래서 태정관 문서는 자기네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이 진해 역사서에 남아 있고요. 태정관 문서도 대표적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뭐 죽도 해일건기라는 지도인데요. 여기에도 울릉도와 독도, 조선은 빨간색, 일본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죽도도 해일건기라는 일본 역사서입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고 뭐 워낙 지도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그냥 보여드리고요. 프랑스 지도에서도 뭐 독도를 뭐 우리 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 조선 왕국전도라고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뭐 요 정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워낙 지도가 많아서 이걸 다 뽑아서 다 보여드려야 되나 했는데 그냥 몇 개만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받는 부분, 일본 교과서에 쓰여있는 부분. 일본 교과서에 보세요.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영유했다고 해놨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그럼 왜 시마나현 고시에서는 왜 무주지라고 선정해놓고 여기서부터는 또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영유했대. 뭔 소리야. 그럼 그때 무주지가 아니고 그럼 지네나라 그럼 더 얘네들은 지금 모순에 지금 빠진 거죠? 만약에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영유했다는 게 이게 맞아? 그러면 도대체 왜 원래 니네 땅인 건데 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자기네 땅으로 갑자기 시마네현 칙령 자체가 잘못된 거네? 그쵸? 모순인 거죠. 왜 지네나라 땅인데 지네나라 땅이라고 갑자기 그거를 강제 편입을 해? 그것도 웃긴 거죠. 갑자기 무주지라고 해놓고 편입을 해놓고서 자, 그리고 다케시마 죽도,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 이런 식으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일본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